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이른바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치아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노년이 될수록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치아 상실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변화할 수 있어 마음의 병까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잇몸이 막 붓고 아프고 하니까 너무 불편했거든요. 어금니 한 개밖에 그 위에 이빨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과거에는 치아를 모두 상실했거나 극히 일부만 남은 무치약 환자가 선택하는 방법은 틀니를 사용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니는 음식을 먹는 데 한계가 있었고 2, 3년 주기로 틀니를 계속 수정해 주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해 상실된 치아를 회복시키는 기술이 발전해 틀니의 여러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치아가 상실된 경우 전악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치료함으로써 틀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노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유형은 우리가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뼈 속에 들어가는 큰 나사의 그런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보철을 이제 만드는데 그 보철의 유형을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보철입니다. 언제든지 이걸 쉽게 풀어서 다시 재수리할 수 있는 그런 나사식 임플란트 그 보철이 있고요. 접착을 해서 그 위에 나사 홀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완전 자연치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그런 시멘트 유지형 이런 보철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쓰는 그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술자가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 필요에 맞게끔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전체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보철 타입을 또 생각해 보면 치아 타입의 보철이 있고 또 치아 타입의 보철만으로는 여기 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결손이 심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조금 충분한 만족감을 주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 그런 보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덴처라고 해서 이 틀니를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임플란트도 있겠지만 요즘에 잘 쓰는 추세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꼈다 뺐다 하는 가철식이 아니라 완전히 고정을 해서 내 치아처럼 쓰는 그런 것이 요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강 쪽에 그런 결손이 전체 치아가 하나도 없이 결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해 주는 치아로 원래대로 회복해 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치료죠. 잘 씹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좀 더 보여지기에도 좀 잘 보여져야 되고 또 위아래의 그런 악관 관계가 균형을 잘 맞아야만이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 갑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데 보철을 만드는 기공사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소재를 쓰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수행이 됐는지 체크업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분이 계속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요소들이 맞아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전악 임플란트는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토탈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하나의 큰 치료입니다. 네. 단아한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강은주 어머니. 80이 넘는 연세지만 항상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강은주 어머니는 전신질환과 부러진 치아로 인해 윗니는 틀니를 사용하고
아랫니는 전악 임플란트를 진행 중인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편해진 생활에 어머니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어금니 한 개밖에 그 위에 이빨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금니 이빨이 한 개 그 걸치가 있던 게 딱 부러져 버렸어. 빼갖고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얘 마침 보니까 얘 이빨로 참 잘 하시더라고. 이래갖고 물어서 얘 찾아왔어요. 자, 아시고 이쪽으로 한번 고개 돌려보실게요, 어머님. 자, 아시고 앙 다물어 보세요. 이게 담을 때 턱이 자꾸 걸리는 게 여기가 좀 안 좋으셔서 그렇거든요. 포토 찍고 그 다음에 라이트 다시 뜨고 그렇게 할게요. 자, 어머니 이쪽으로 좀 모셔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가운데 환자분은 오랫동안 틀니를 쓰신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계속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혹시 가능한가 해서 찾아오셨고, 보시다시피 치아가 이렇게 있는 곳과 치아가 없는 곳은 잇몸뼈가 굉장히 다릅니다. 치아가 없는 곳에 뼈가 굉장히 많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셨고, 특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신경하악관이라고 하는 신경관이 있어요. 거기까지의 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금니 쪽으로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시고, 이제 앞니 쪽으로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겨우 나오는데, 이제 요런 상태에서 오신 겁니다. 네. 아래쪽에 먼저 임플란트를 4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고요.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힘들어서 공들여서 만드는 보철이 잘 맞는지를 미리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틀니를 쓰시는 바람에 이 턱관절도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보철을 이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늘 찍은 이제 얼굴 사진, 특히 측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가 될 수 있으면 조금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 또 좋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오늘 이제까지 했습니다. 다음번 내원 시에는 완전히 이가 나와서 이제 틀니를 안 쓰시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실 겁니다. 감으시고요. 예. 살짝이 크게 이 고개를 완전히 한번 돌려보세요. 조금 더 고개 이쪽으로 해서 이쪽을 완전 저기를 봐주세요. 오늘 촬영한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안모 분석이 진행되는데요. 치료 완료 전 얼굴의 연조직을 분석해 미리 치료 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어 환자분들의 막연한 불안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해보세요. 다물어 보세요. 이렇게 걸리면서 들어오세요. 어머님, 요 다음번에 오시면 이제 이가 완성이 돼서 나올 겁니다. 이제 틀니는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예. 저희 기공사가 얼굴 사진, 그 다음에 오늘 구강 사진, 그리고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치아 요 정보들을 가지고 완전한 보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보철이 입안에 세팅이 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계속 유지 관리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의외로 고령의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번의 내원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원의 수를 최대한 줄여드리고 뭐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마음이 편안하고 먹기가 좋다 싶은 그 생각뿐이고 치아 건강은 이제 잘할 거고 다 괜찮겠지. 예. 병원에 있는 기공실이 분주합니다. 오늘 병원을 방문할 박순명 씨의 보철물 제작이 바삐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철물은 의료진의 치료 계획과 기공실의 정교한 제작 기술과 함께 의료진과 기공실의 소통이 어우러져야 하므로 치과에 있는 자체 기공실은 보철물을 제작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치아가 없이 지내다 보니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박순명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납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해 치조골까지 문제가 심해져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30살, 31살 정도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위에 이빨하고 밑에 이빨하고 몇 개씩 빠졌어요. 그래가 먹는 거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소화제 내먹고 훨씬 좋죠. 씹는 양을 또 한 오래 씹고 즐기는 수 또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안녕하세요. 위에 틀니 너무 불편하시죠, 지금? 밑에 임플란트 상태는 너무 좋으시고요. 잇몸 상태도 좋으시고, 요렇게 조금만 있다가 뼈가 다 만들어지면은 또 잇몸살 안에 있는 임플란트가 밖에 보이게 그렇게 하는 2차 시술을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처음 내원을 하셨을 때는 이제 치아가 이렇게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셨고, 이제 잇몸뼈도 많이 주저앉아서 실제로 임플란트는 치조골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10mm 정도의 높이가 뼈가 필요해요. 근데 환자분은 1mm도 없을 정도로 뼈가 종이짝처럼 전체적으로 얇은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대규모로 하고 1mm 정도, 한 달에 1mm 정도 뼈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뼈 이식을 해서 이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임플란트 수술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그 뼈가 다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에는 턱뼈가 좋아서 2-3달 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보철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십니다.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의료진과 만나 검사를 진행한 후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러고 난 후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수술은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를 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그런 다음 임시 치아나 임시 틀니를 장착한 후 몇 개월 지나 영구 보철물을 장착하면 모든 치료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일단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치조골이 1mm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폭이 필요하고요. 한 4-5mm 정도의 뼈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한 5mm 이상 정도의 뼈가 있어야 됩니다.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조건을 거의 대부분 충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만 이제 요즘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 뼈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어금니 쪽에 이 신경관과의 거리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뼈가 좋은 곳에만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예지성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철 치료법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임플란트가 가능한 그런 적용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뼈 속에 이런 시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혈의 위험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수술한 직후에는 당일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직접 자가 운전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한 3일 정도까지는 냉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피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이 되는 음주라든지 무리한 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금연입니다. 니코틴이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흡연은 정말로 절대 피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음식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애들 놀러 가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노래방 가서 노래로 불러도 멋들이도 부를 수 있고, 좋은 게 한두 가지 있으니까 다 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좋겠죠.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 무척 여유로운 표정인 주정갑 씨는 임플란트 완료 후 1년이 지나 오늘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실 정도로 통증도 심하고 과일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기분이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 표정까지 밝아졌는데요.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좋다고 하네요. 틀니를 제가 한 2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원장님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틀니가 이렇게 하면 빠지고 아프고 잇몸이 막 붓고 아프고 하니까 한 30분을 못 끼고 있었거든요, 틀니를. 그 음식 먹고 나면 또 빼갖고 세척을 해야 되고 또 낑가야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먹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또 검사 좀 하겠습니다. 또 관리를 깨끗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안에 상태는 되게 좋으십니다. 씹히는 힘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이쪽이랑. 예, 좋습니다. 나중에 밑에는 좀 문제가 생기면 네. 그때 치료하는 걸로 할게요. 네. 뭐 위에 임플란트 하신 데는 상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김에 스캐닝 한번 하고 갈까요? 임플란트도 스캐닝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스캐닝 좀 부탁드릴게요. 위에 위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만한 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뼈가 결손이 심하고 거의 여기도 1mm 이하의 뼈를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한 10mm, 최소 10mm 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 시술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인중 있는 데가 엄청 꺼지시고 팔자주름도 굉장히 심하고 아무래도 본인이 오랫동안 틀니를 쓰셨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찾아서 오셨고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뼈 이식을 사각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대규모의 사각동 거상을 하고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이드 시술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보철을 만들어서 위에가 이제 더 이상 틀니가 아닌 고정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이제 입안에 끼우게 되셨고요. 치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중도 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얼굴 형태로 바뀌셨고 얼굴도 조금 이렇게 살이 조금 찌셔가지고 보기 좋은 상태로. 저희 아저씨하고 빨리 치료해갖고 같이 다니면서 좋은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자신 있게 웃을 수도 있고 여보 우리 빨리 치료하고 행복하게 어디 다니면서도 맛있는 거 먹고 합시다. 전악 임플란트의 최근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뼈 이식을 굳이 하지 않고도 조금 좋은 뼈의 소수의 임플란트를 가지고도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이런 틀니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내원을 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악 임플란트는 환자분의 어찌 보면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삶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치아 건강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의 다른 부위가 이상이 없다 해도 치아가 부실해 먹지 못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지 않을까요? 나의 치아 건강 스스로 잘 지켜서 새로운 인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